안녕하십니까. 명지대 창업인문. 오늘은 창업을 실행한 젊은 CEO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간의 임선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처음에 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직장 혹은 창업을 하시게 되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면 좀 긴데요. 19살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던 당시에 학교를 가는 것 대신에 학원을 가는 위탁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3 때 위탁제도를 통해서 요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요리를 해보니까 너무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벌써 7년 전이죠. 그 당시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페이스북을 고3 때 그럼 직접 학원 위탁 교육도 받으시고 직접 페이스북도 열어서 운영하시기 시작했나요? 그때는 뭔가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그냥 제 계정을 갖고 전문가분들한테 배움을 좀 받고 뭐 틀린 거 있으면 지적받고 그런 용도의 좀 라이트한 계정이었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강의를 페이스북으로 좀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도 요리 실습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식품 이론 강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식품 이론 강의를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던 강사님들과 그 외적인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하는 분들의 나이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어디 연구소의 대표님이시고 어디 연구소의 뭐 이사 아니면은 뭐 뭔가 자문 뭐 되게 이게 좀 제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에 계신 네, 분들. 굉장히 하이 커리어를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던 와중에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도 제 위에 분보다 거의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강사분들이 좀 많이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해도 굉장히 많이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그 부분에서 얘기하면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위탁교육 과정으로 학원에 가서 요리를 만드는 조리사 과정을 들으시는 한편 또 페이스북 활동하면서 제야의 고수 같은 분들을 만나서 따로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도 받고 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친해지시고 이런 네. 과정인가요? 네, 그렇죠. 그럼 교육을 그 투트랙으로 어떻게 보면 그랬죠. 그런 네. 과정. 네. 그래서 방학 때도 뭐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들으러 가고. 근데 이제 고3이라는 시기에 요리를 선택했다는 거는 수능을 포기했다는 말과 똑같아서 그렇죠. 네. 제 입장에서는 거의 뭐 죽기 살기로 했어야 돼서 요리를 실습 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채웠어요. 그래서 원서 같은 것들을 이제 하루에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씩 번역을 했었거든요. 영어로 된 원서. 네, 왜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 8시간, 7시간씩 하면 한두 페이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리 공부하면서 시간 날 때는 특강 들으러 서울 오고 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졸업까지 19살이라는 그때를 다 보냈어요. 고3 1년을 그렇게 보내신 네. 거예요? 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저를 교육을 해주셨는데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들잖아요. 근데 이걸 행하냐 안 행하냐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한테 제가 그렇다고 뭐 돈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보답으로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이분들한테 교육을 받았으니까 식품으로 보답을 하자로 생각을 하고 첫 제품이 김부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2013년도에
고3이셨고 네. 2014년도는 막 2월에 졸업하시면서 네. 김부가 관련한 창업을 막 하신 건가요? 창업을 한 거는 연말에 한 건데, 네.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서, 아, 네. 5월, 4월 이쯤에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네. 주변에 들여보고 사실 시제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보답하는 거죠. 제가 식품을 선물로 교육받았으니. 드리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표현밖에 안 되겠지만 그냥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장지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고 나름 막 되게 조잡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을 해봤던 분들은 아시겠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사용자가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노출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저 거를 먹어본 연구소장님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나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좀 어려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의 김부각과 지금의 김부각을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기특하다고 메시지가 와서 사주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외로 너무 많았어요. 네. 스승께 선물 드렸는데 스승분들이 돈 주고라도 또 재구매를 하시고 네. 이렇게. 근데 스승님의 주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사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팔로워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알바를 한다 했을 때 버는 돈보다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요리를 뜻을 잡았는데 요리를 못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해서 제가 잘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유학을 좀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5월달에 유학원을 갔어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신 네. 건가요? 네,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어서 토플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5월에 들어가고 8월에 어떻게 보면 7월 중순에 마무리하고 이제 좀 그 당시에부터 어떻게 보면 판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학 준비를 하는 중에 오히려 네. 또 판매가 좀 본격화되는. 네. 그러니까 그때 스토리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은 유학에 집중하라. 근데 저도 놀고 싶고 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용돈벌이식으로 어차피 연락도 왔고 팔아보자 해서 새벽에 김부각을 이제 발라요. 풀을 바르면 이걸 말리거든요. 말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 학원 갔다 오면 다 말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이 또 제가 다녔던 영어학원이 좀 스파르타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막 저녁 10시까지 시키는데 저는 이제 그냥 뭐 일 있다 하고 뭐 도망 나오거나 해가지고 이제 와서 말린 김부각을 튀겨서 포장을 해놓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영어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네. 제가 다니던 영어학원은 고속터미널에 있었어요. 네. 저 집이 동인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가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제 잠이 부족한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좀 많이 잠을 자고 네. 이제 학원 가서도 사실 숙제 단어 시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돈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학원에서도 제가 이런 걸 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줘서 거기 대표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거든요. 거기 원장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한 3달 정도 가까이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싶었던 거는 9월에 추석이 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 주문을 제가 7월 말부터 받았는데 그때 2달치,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2달치가 하루 만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정말 만약에 제가 드린 식품에 대한 후기를 안 써줬더라면 좋은 피드백이 없었더라면 네.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사업화가 될 수도 없었을 거고 운 좋게도 좋은 분들을 만나서 공부를 받았고 그분들이 좀 케어도 많이 해주시고
새로운 강의 있으면 맨날 불러주시고. 그럼 그분들 처음 만난 건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신 거예요? 네. 첫 강의가 기억이 나는 게 아마 어떤 분들도 아실 거예요. 출간하면 그 책을 갖고 강의를 무료로 막 하시거든요. 책 네. 사라고. 네네. 입장료는 책 한 권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책을 공부해야 되니까 사고 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무료 강의를 많이 했었죠. 네네.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받았던 걸 기점으로 이제 그럼 그 사업자 등록은 몇 월에 하시고? 사실 그때부터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20살 말에 했어요. 그러면 2014년 말인가요? 14년 말이죠. 14년 2월에 졸업하셨고 네. 1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7월, 8월 네, 12월인가 11월 7일 그쯤에 했거든요. 네, 14년. 네.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냈을 때는 이미 제가 유학을 포기한 기점이죠.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운이 따라서 그냥 정말 제 나이 때 제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만큼은 벌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다른 걸 즐기면서도 그게 가능했어가지고 그 2014년 한 해 첫 해인데 어떻게 보면 네. 사업의 첫 해에 저는 얼마 정도 버셨어요? 적자가 없었죠. 왜냐면 주문 후 제작이었으니까. 근데- 선정 받고 선입금 받고. 네. 근데 이제 사실상 뭐 많이 이렇게 벌진 않았는데 달에 그 영화관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우체국을 보냈거든요. 고속터미널에 우체국이 있어요. 점심시간은 1시간인가 50분밖에 안 되는데 거기 그 쇼핑백을 들고 양손에 들고 우체국에 가서 다 보내요. 저는 이제 택배용지 쓰고 그러면서 오면서 편의점에서 거기 중원 편의점이 있거든요. 고속터미널 안에 거기서 삼각김밥 같은 거 사 먹으면서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학원에 오전 9시까지 가서 6시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야간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맞아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주말에도 막 불러내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괴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최악의 네. 학원이에요. 근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파르타로 잘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학원은 3개월 좀- 다니신 거예요? 네, 총 3개월 다녔어요. 7, 8, 9. 네. 네. 아니요. 6, 7, 8. 5, 6, 7.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8월에 이제 좀 제가 이제 식품 쪽 관여된 활동들이죠. 결국에 그 강의 들은 것도 활동이고 그 관련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식품에 관련된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요리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그 분야에서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었던 곳에 제가 운 좋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본인 사업을 이제 시작했지만 다른 곳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들어갔다가 네. 맨 마지막에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면 순서로 보면 학원을 5, 6, 7, 3개월 다니시고 네. 그 다음에 어딘가 지금 말씀하신 곳에 네. 들어가셨고 네. 그 들어가신 거기서 곳에서 8, 9, 10을 일을 했고 네네. 11월에는 이제 또 스카웃이 됐어요. 좋은 제안을 받아서. 네네.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제가 19살 때의 인식까지만 해도 내가 요리를 못하는구나 였는데 연구소도 들어가 보고 하니까 나 요리 잘하나 싶었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스카웃 제안이 왔던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다 같은 해입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졸업하던 2014년에 네. 그 늦가을에는 원하는 식당에 취업을 하신 건가요? 원한다기보다는 저한테 필요한 좋은 곳에. 조건으로 네. 제안이 왔던 데를 들어갔는데 저의 경력이 그때가 딱 1년째잖아요. 19살 때 요리를 시작했으니까 네네.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죠. 주방에 가자마자 정말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그래도 뭐 형 동생 막 하시면서 막 응원도 해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자괴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겠다 하고 좀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시작한 게
그때 사업자를 낸 아, 네. 그러면 취업하고 한두 달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네. 만에 그만두고 사업자 등록 내시고 본격적으로 그 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하던 그 김부가 네. 지금의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네.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네. 그리고 21살 때 이제 이미 인간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 활동이 되고 있고 사무실도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빡세게 하면 여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여유 시간에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또 어떤 분이 지금은 굉장히 친하게 된 대표님인데 그 대표님이 그때 몰랐죠. 그 서초의 어떤 공간을 좀 이렇게 운영해 볼 분을 찾는다라는 익명의 글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네. 네. 요리를 할 수 있고 음식점처럼. 근데 네. 그 당시의 컨셉인 복합문화 공간에 사업 모델을 서초시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21살이죠. 15년도에 이제 거기 가서 미팅하고 시작을 바로 했죠. 그렇게 해서 뭐를 시작하신 거죠? 거기서 파티를 했었어요. 인플루언서 파티, 네. 뭐 아니면 뭐 저는 음식을 할 줄 아니까 뭐 연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연어를 앞에서 그냥 다 째고 네. 회 떠고 스테이크도 하고 아니면 뭐 탕수육 같은 거 튀겨가지고 다 같이 먹고 밤새 노는. 그럼 그거는 뭐 일종의 수익 모델은 그 참가비를 받아서 네, 하셨나요? 참가비. 네.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들이 소모임에 관련된 많았죠. 네, 많았죠. 그때 시기가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 그런 걸 계속 기획을 하고 소위 소규모 미덕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건 어디를 통해서 알리셨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네. 그때도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이런 상업 활동도 되고 여러 가지 좀 비즈니스적으로 자꾸 엮이게 됐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밤새 하고 뭐 새벽까지 막 술 마시고 마피아 게임하고 막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 인생 중에 가장 열심히 놀았던 때. 오히려. 네. 근데 일이었죠, 그게. 근데 그것도 하다가 좀 안 좋게 끝이 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는 이제 저희는 이제 통보를 받은 입장이었고 그만하자는 통보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제안하신 분하고 우리 임 대표님이 네, 동업을 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동업을 네. 했었던 것이 이제 결렬되게 된 상황이고 네, 결렬이 되는 상황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21살에 10월에 그 통보를 받고 한 몇 달 정도는 좀 쉬었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을 네, 테니까 충격도 있고 추스리고 정말 재밌게 놀긴 했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런 문화도 겪고 해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그럼 이렇게 그때 지금 그 병행하신 건가요? 인간의 사업과 인간에는 병행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인간의 매출은 가령 이 월로 치면 어느 정도? 저희는 딱 소상공인의 기준이었죠. 800에서 900 딱 됐어요. 그래도 그 한 해 전에 처음 인간의 사업자 등록 내기 직전에는 월 100만 원 수준이다가 순이익이. 순이익이. 네. 아, 그러니까 순이익이. 사실상 저희는 인건비가 저밖에 없으니까 인건비가 순이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매출이라 해봐야 200~300만 원 정도였고 근데 그때는 또 사무실 월세도 없었고 사무실은 만드셨어요? 네, 그렇죠. 그 12월에 20살에 네네 2014년 12월에 말에 네. 그래가지고 사업을 정식으로 하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연 매출 얼마 이하는 또 많이 감면을 해주고 그렇죠. 네. 좀 사실상 사업자 없어도 됐던 그 시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좀 제대로 해보고 유통도 막 제한받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21살 때 그 일 겪고 22살 때부터는 좀 온라인 커뮤니티를 건드리게 됐죠. 그래서 주로 어디 다음이었나요? 네이버였나요? 페이스북에서 항상 네. 저는 네. 항상 페이스북을 계속 건드렸고 페이스북이 사실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접점을 만들어준 플랫폼인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여태까지는 계정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번 그때부터 22살 때부터는
이제 가명을 썼죠. 음. 이제 막 단체 이름으로 요리사로서 활동을 했고,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원래 주인은 아니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서 제가 단체장이 됐어요. 그 단체 이름이 조리백과라는. 조리백과. 네.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지금은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은 제가 아예 대표이자 단체장이 됐고, 오너시고. 네, 네. 오너가 됐고, 그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비영리 단체 같은 개념이었어요. 비용이 임의단체 같았네요. 네, 완전 그냥 동호회. 네, 동호회죠. 네. 동호회. 요리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동호회를 만드신 분은 따로 있고 그 운영자가 계시지만 거기에 참여하셨다가 본인이 그걸 테이크오버 하시게 된 과정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사실상 오너가 된 거는 이제 1년 반 정도 네. 됐고 그때 당시에도 조리백과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맨 처음 창업했던 형과 저하고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이서 시작을 했었다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으로 교육업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고 교육업이 또 잘 됐어요. 1년 만에 사무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남양주에서 서울의 양재 시민의 숲까지 갔죠. 그 원래 집은 동인천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계속 남양주까지는 왜 가셨어요? 싸서. 아, 네, 네네. 월세랑 장소랑 이런 부분을 사무실 봤을 겸 때, 숙소를 남양주로 옮기시고. 숙소가 없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사무실이 50평 정도 됐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매트리스 같은 거로. 아니요 매트릭스도 없었고 네. 러그 하나 깔고 그 위에서 겨울에도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이마트에서 이제 그 옷 입을 네. 얇은 이불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사서 그걸 덮고 잤거든요. 직원은 없었나요? 직원은 있었죠. 공동 창업을 했던.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면허도 없어가지고 집을 가는 것도 힘들었고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차편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자자. 그럼 남양주 그 사무실 만든 게 바로 2014년 12월에 그 남양주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 사업자는 저는 이미 인간애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2014년 공동 12월이고. 창업자분하고 같이 조리백과. 네, 네. 조리백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리백과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원 창업자와 저희하고 이념이 좀 달랐어요. 저희는 교육을 하고 싶었고 그 창업자는 유통을 하고 싶었고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유통을 해라. 그래, 너희가 조리백과라는 이름을 써. 그래서 그쪽은 칼을 팔았고 네. 저희는 이제 교육을 했었죠. 근데 교육 사업이 좀 잘 돼서 좀 뭐 학원도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가 계약서를 잘못 썼어요. 누구랑요? 그 이념이 안 맞아서 저랑 같이 하기로 한 분하고 최초의 동호회 그 운영자 그분은 이제 무역을 하고 무역을 하고 네. 칼을 하시고. 네, 네. 교육을 하자고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나와서 저는 이제 남양주 별내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은 또 그 근처 구리에 살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집을 못 가니까 거기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엄청나는 고생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계약서 하나 잘못 쓴 거 하나로 제 지분이며 뭐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위 좀 엄청난 일을 당하시게 된 것 같은데 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23말. 그 2015년에 그 지금 커뮤니티 사업을 갖다 같이 네. 동업으로 하셨는데 조리백과를. 네네. 그러면 그 조리백과 사업을 시작하신 거는 2015년 초에 시작하신 거고. 네. 그로부터 3년 후니까 2006, 7, 8, 2018년쯤에. 조리백과는 22살 때부터 한 거니까 16년도. 16년.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사다난하게 일이 다 진행이 됐던 건데 네. 제가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좀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일단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고 정말 얼마나 커졌나요?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가령.
일단 학원생을 더 이상 못 받았어요. 저희 시설에서. 그리고 저희가 또 교육을 하면서 시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시식이 또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홍보를 해줘서 막 2달, 1달 기다려야 저희 학생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이미 양재 학원을 갖고 계실 때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양재에 없었고, 별내에서. 네, 별내에 있을 때. 음.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유명했죠. 그때도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별내까지 다 오시는 거고요. 네, 진짜 싸게 팔아서 그런가? 다이닝이라는 음식, 코스 음식을 5, 6만 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좀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 음. 오시는 분들, 연인하고 오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왔어요. 예약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와주신 것도 고맙고, 그래서 정말 의미만을 갖고 그 교육을 했는데 하셨고. 잘 됐던 거죠. 음. 잘 됐고, 그게 뭐 계약서를 떠나서 뭐 제 권리를 주장을 못해서 저는 이제 결국에 나와서 한 게 사실 이 교육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간애를 중간에 폐업을 했었거든요.